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69시간 한 발 뒤로. 예, 정부가 어제 69시간 논란 이후에 노동시간 개편안 수정안이란 걸 냈어요. 네,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한 건데 3월 달에 발표했던 게 69시간 논란 터지면서 흐지부지 됐었잖아요. 네. 이번에 수정안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 윤곽은 어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나요. 아까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던 건데 여기에서 노동자, 사업주, 일반 국민 모두에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 동의한다 이런 응답이 많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행 일주일에 최대 근무할 수 있는 게 그 법정 근로가 40시간 그리고 연장 근로가 12시간 이렇게 해서 52시간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중에서 연장 근로 12시간을 일주일 기준이 아니라 한 달 기준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자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 3월 달에 나왔었던 게 이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이렇게 좀 골라서 확대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최대 64에서 69시간까지 가능한 거여서 이거 너무 그 장시간 근로 아니냐라고 해서 논란이 됐던 건데 예. 이번에는 아예 사전에 상한선을 설정하자라는 방향 그리고 모든 업종이 아니라 필요한 업종에 한해서 하자라는 식으로 준비 중인 거예요. 자, 상한선, 그러니까 늘릴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자는 것 하나와 노사가 다 합의된 경우에 다 오케이한 경우에 하자. 이런 정도가 더해진 거군요. 네, 그리고 업종을 특별히 정하자라는 건데 다만 아직은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부분이 다 모호해요. 그러니까 어떤 업종으로 할지 어떤 직종으로 할지 이런 게 그 결론이 안 났고 네. 상한선도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설문조사에서 주 60시간 이내 응답자가 절대적으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52시간을 넘길 수는 있지만 주 60시간은 넘기지 말자 이런 응답이 많았어요. 네, 그게 뭐 절대 다수였는데 그리고 그걸 이제 정부에서 그런 결과를 구체적으로 띄우긴 했는데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언급했던 거, 그러니까 60시간 이상은 무리다라고 말한 거랑 딱 떨어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이번에도 뭐 60시간 이내로 할 거다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찝은 건 아니었어요. 구체적인 건 언제쯤 나올까요? 총선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어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했거든요. 네. 여기서 당분간 이제 논의하면서 진통을 겪을 걸로 보이고요. 정부 여당 입장에서 여론에 불리한 이슈일 수밖에 없으니까 선거 중에는 아마 적극적으로 꺼내진 않을 거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군요, 김준일 에디터. 예. 일단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네. 정부 기능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어허.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뭔가 딱 뭐 대통령이 딱 꽂히면은 야, 좋아 빠르게 가 그래 가지고 설익은 거 막 내놓고 그러다가 막 집단 반발에 이르러서 철회하고 그러니까 노동부가 어쨌든 뭐가 됐든 8개월 동안 이거를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국민한테도 조사하고 노동자한테도 조사하고 사업주한테도 조사하고 그래서 이제 결과를 내놓은 거잖아요.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있을지언정 이제 논의 테이블에 올라섰다. 이게 정상적인 정부예요, 사실은. 그동안도 너무 비정상적으로 좀 움직였는데 이런 부분은 어찌됐든 칭찬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예. 전략적 모호성을 띄었다.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가장 역풍이 불었던 게 뭐냐면은 정부에서는 숫자를 내놓지 않았는데 언론이 계산해 보니까 69시간까지 노동해야 되네? 뭐 이렇게 되면서 이게 역풍이 확 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해놓고 이거는 노사정 합의 사안이다라고 다 뒤로 밀어버렸어요. 아. 그 부분은 이제 이거는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조금 이제 의식을 했다. 이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거는 언론 제가 뭐 많이 봤는데 이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어떻게 갈려요? 예를 들면 제가 언론 제목을 몇 개 말씀드릴게요. 한국일보는 주 52시간제로 어렵다는 기업은 14%뿐 정부 근로시간 개편 원안 결국 포기. 그래서 정부가 포기한 거에 방점을 찍었고요. 네.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주 69시간 불시도 남기고 드라마틱 엑시트도 노린 노동부. 좀 부정적으로 봤네요. 조금 같은 뉘앙스인데도 약간 부정적으로 이제 본 거고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연장 근로 확대 고집하는 정부 노동자 사업주 설문 일방 해석 그래가지고 이거 설문 자체를 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라는 데 좀 비판적이고 예를 들면 뭐 세계일보는 노사로 떠넘긴 근로시간 유연화 노동개혁 후퇴 안 된다. 뭐 이런 뭐 사설도 쓰고 떠넘겼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각각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제 일단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설문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주 52시간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 데는 기업은 14.5%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85%는 이건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가 그러면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느냐는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이제 논란이 있는데 정부의 입장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봤더니 지금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1주 단위인데 이거를 월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근로자의 경우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동의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동의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29.8, 사업주 26.3, 국민 29.8이니까 비동의보다 동의가 더 높으니까 이건 할만하다라는 건데 어찌됐든 절반이 안 넘어요. 동의한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물이 절반이 찼느냐, 절반밖에 안 찼냐, 물이 절반이나 찼느냐 이런 이제 해석의 여지, 관점의 차이가 굉장히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연장 근로를 어디다 해야 되느냐 그런 거 물어보니까 제조업하고 건설업이 높게 나왔거든요. 업종을 어디로 할 것이냐, 업종을 어디로 할 허용업종. 것이냐, 연장 근로를 좀 변경하는 거를 그렇게 될 경우인데 제조업하고 건설업 같은 경우에 특집이 이게 시급이에요. 그러니까 연장 근로를 하면은 임금이 늘어나는 체계가 기본적입니다. 이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합의할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논점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를 물어봤어요. 추가 소득을 위해 연장 근로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해서 노동자가 아니오라고 한 게 58.3%. 난 돈 더 받아도 더 일하기 싫어. 뭐 이것도 역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거를 바꿔야 되느냐.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노사정이 합의를 한국노 쪽에 합의를 했는 그러니까 노사정 경산의회에 복귀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굉장히 큰 쟁점들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고비들은 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죠. 위중교사 분리 재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중교사 사건 재판이 대장동 백현동 사건 재판하고는 따로 떼어져서 분리돼서 이루어지게 됐어요. 네, 병합하지 않고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어제가 첫 공판 준비 기일이었거든요. 근데 검찰이 원래는 별도로 기소를 했었는데 이거를 이재명 대표 쪽에서 병합 신청을 했었거든요. 네. 요거를 재판부가 안 받아준 겁니다. 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야 지금 대장동 위례 성남FC 공직선거법 맨날 재판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별도로 잡히면 시간이 너무 많이 이제 또 들게 된다.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예. 반면에 검찰은 애초에 이거는 대장동이랑 시기가 다르다. 대장동은 성남시장 때 했던 거고 이 위중교사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한 거니까 시기도 다르고 쟁점도 다 다른데 왜 굳이 같이 하냐. 괜히 질질 끌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고 이거를 이 검찰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준 겁니다. 검찰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준 것. 네. 이 사건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정계 진출 이전에 2002년에 KBS랑 같이 부동산 특혜 개발 취재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 성남시장한테 검사를 사칭했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 할 때 나는 검사 사칭 안 했다. 변호사 시절에 네. 검사 사칭한 적 없다. 네, 라고 어떤 거짓말을 해서 기소가 됐었거든요. 네. 바로 그 재판 과정에서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던 성남시장의 수행비서한테 이재명 당시 이제 시장이 당시 이 도지사가 예, 위증을 교사한 혐의가 얼마 전에 드러나서 뒤늦게 기소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영장 기각했던 판사가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유죄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분리 재판이 되면서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된 거고 만약에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유죄다. 그러면 총선판이 출렁일 수가 있는 게 최근에 비명계 신당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 주에 뭐 기자회견 할 걸로 보이고 그럼 이제 가시화가 될 텐데 여기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구속영장 기각되면서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언급됐던 바로 그거군요. 예. 그러니까 요거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려야지 조금 우리 청취자들이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무려 2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2002년에 있었던 건데요. 당시에 이제 야인이었던 이재명 이제 변호사가 성남에서 그때 KBS 그 최모 PD하고 같이 검사를 사칭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뭐 비리가 있다라고 해서 잘 취재가 안 되니까 검사를 사칭했습니다. 제가 검사인데요.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칭한 건데. 그러니까 KBS 프로그램을 도와준 거네요. 예, 변호사가. 그렇죠. 예, 거죠. 도와주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했다. 근데 검사 사칭한 게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이게 유죄를 받아서 2004년 12월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서 벌금 150만 원을 이제 받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제 거기에 이제 범죄 목록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따라다녔던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게 2018년 경기도지사를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하면서 문제가 됐는데 아까 전에 김광희 기자가 얘기했듯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TV 토론에서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누명을 했어요. 썼다. 검찰은 이게 허위사실이다라고 하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는데 네. 2020년에 10월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백현동 의혹을 검찰이 최근에 수사를 하는데 예.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 이 사람을 압수수색했는데 녹음 파일에 이재명 대표가 전화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요 당시에 이제 그 무죄 받은 그 재판에 나가서 2020년 그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받았잖아요. 예. 그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1심, 2심 여기에 나가가지고 이제 위증 조사를 그러니까 위증을 해달라. 위증을 해달라라고 이제 교사를 했다라는 거를 이제 검찰에 밝혔는데 이재명 대표는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뿐이지 위증을 해달라고 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주목을 안 받다가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구속영장에 들어가고 이게 그런데 판사가 그때 이거는 혐의가 상당히 소명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 검찰이 보기에는 이거는 절호의 찬스다 그래가지고 분리기소를 하고 법원이 받아들여준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법원이 일종의 밸런스 패치 같은 거를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구속영장은 좀 기각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쪽이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이 이걸 묶어가지고 최대한 지연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별건이다라고 보고 따로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내년 4월 총선 전에 이게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건 좀 심플하죠. 대장동 예, 예. 뭐 백현동에 비해서. 이거는 뭐 녹음 파일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게 위증이 있냐 아니면 진실을 말해달라고 한 거냐 법원이 판단만 가리기만 하면 하면 되니까 되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출마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유죄 나와가 1심에서 유죄 받았는데도 출마한 거를 민주당이 엄청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친명계와 비명계의 본격적인 갈등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흐름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세 번째 뉴스로 갑니다. 기존 뉴스가 정파적이었다. KBS 박민 사장이 어제 취임을 했는데 아주 KBS가 어제 하루 종일 떠들썩했습니다. 어제가 그 박민 사장 취임 첫날이었거든요. 네. 취임과 동시에 KBS를 싹 바꿔버렸습니다. 아하. 일단 9시 뉴스 앵커가 전격 교체됐어요. 이소정 기자가 하고 있었는데 새 얼굴 박장범 기자가 나왔어요. 어제는 오프닝 멘트에서 박장범 기자가 그동안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흔들었던 정파성 논란을 극복하겠다라고 해서 기존 뉴스에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공표를 했습니다. 기존 뉴스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앵커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한 셈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반면에 원래 하고 있었던 이소정 앵커는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떠나게 됐고요. 근데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못하고 떠난 진행자가 한둘이 아니던데요? 지금 시사 프로그램 더 라이브는요. 아예 사내 망해서 편성 자체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실상 폐지 수순이다. 아예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지는 수순으로 그러니까 가는 그 겁니다. 진행자 최욱 씨는 그 자신의 유튜버에서 폐지 아니다. 진행자 모르게 폐지하는 게 어딨냐. 하지만 결방된다는 얘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라디오에서는요. 주진우 라이브 진행자 주진우 씨가 하차 통보를 받았는데 일요일 밤에 그러니까 그 박민 사장 취임 전날이죠. 전날에 센터장 내정자가 담당 PD한테 통보했다고 합니다. 최강 시사는 최경영 기자 사직 이후에 김기화 기자가 진행했었는데 여기도 교체 통보를 받았다고 하고요. 보도국 인사도 진행 중이어서 기자들도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뭐 다른 걸 떠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한 진행자가 시청자, 청취자들한테 인사도 없이 떠나는 건 아주 이례적입니다. 김준일 에디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게 올바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식이 있었잖아요. 상식이라기보다는 정권 교체가 되면은 어느 정도 그 정권에 따라서 공영방송이 살짝 이제 스탠스를 바꾸는 거. 여기에는 비판은 있을지언정 어느 정도 이제 소위 말해서 익스큐즈가 됐어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늘 KBS, MBC는 그런 식이었으니까. 그런 식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갑자기 프로그램 없어버리고 야 내일부터 빼. 이런 식으로 한 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좋아 빠르게 가를 지금 박민 사장이 지금 구현하는 건가요? 게다가 임명이 되기도 전에 라디오 센터장 같은 경우 임명이 되기도 전에 지금 전화를 해가지고 야 주진우 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권한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노조 KBS 지부에서는 이거는 방송법 위반이다. 방송 편성에 지금 개입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습니까? 최소한 좀 절차와 상식을 밟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 방송도 망가지지만은 본인들도 다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자가 자신의 사유로 인사 안 하고 그만두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근데 그 경우와 이 경우는 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도 이례적인 상황이 어제 하루 종일 벌어져서 떠들썩한 KBS의 상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